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부효사례 해결책 5단계 그걸로 일단락 질 거예요. 오늘 강의 끝나고 부족한 질문 더 풀어드릴 거고, 오늘은 제2탄 오늘 알아드린 거 할 거예요. 오늘부터는 당사자의 지위 시리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하나의 세트로 하나로 나오는 그런 테마로 나오는 거, 당사자의 지위 시리즈. 자, 지금부터는 제2탄 당사자의 지위 시리즈. 박수. 즐거운 방법을 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오늘 교재 보시면, 자, 지금부터 교재 보시면 스피드 체크를 보죠. 스피드 체크 가고 오셨나요? 4페이지에 4페이지 보면 비등기 취득자의 지위 나와요. 그걸 이제 공부할 거예요. 지위. 여기 4페이지에 비등기 취득자의 지위. 그러면 지금부터 지위 시리즈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민법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거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 여기서 지금 뭘 공부하냐면 가불간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겨줘. 네,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요약집을 한번 보시자. 61쪽을 펴보죠. 요약집은 61페이지. 여기 그림을 그려져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자, 매매는 처분행위다고요, 부담행위다고요? 부담행위이므로 거기서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써놓고 보자. 오늘 알아야 될 게 타인의 권리의 매매이냐 아니냐, 이걸 하나 알아야 돼.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만큼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지. 근데 타인의 권리의 매매냐 그것이 아니냐, 그거 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정만 지키면 되므로 체결 당시에는 소유권 없어도 된다. 그러므로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일단 무효요, 유효요? 유효인데 이게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냐 안 하냐,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이지만 이게 타인의 권리의 매매냐 아니냐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한번 거기 가볼까? 일단 오늘은 특강이기 때문에 쭉 한번 페이지 118쪽을 한번 보셔. 118쪽 봤더니 요약집 중간 음형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 해당 여부 나오죠. 여기서 지금 오늘 배울 게 여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를 배우는데, 이때 미등기 취득자가 토지를 팔 때는 거기에 1번 봐. 미등기 취득자가 토지를 매매할 때는 1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야.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미등기 취득자가 뭐냐면 이것이야.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다 주었더니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주었어. 넘겨주어서 아직 등기한 사람이다, 등기 안 한 사람이다. 목적물 넘겨받아서 등기는 하지 않은 사람, 아직. 그런 사람을 미등기 취득자라고 그래. 미등기 취득자가 여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매매대금을 지급했더니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주었어.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미등기 취득자라고 그래. 점유하고 있는 사람. 동의해?
그럼 이 미등기 점유하고 있는 이 을이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아직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매매계약을 했다 그 말이야. 매매계약. 그럼 여기는 처분권 있는 자의 매매예요, 처분권 없는 자의 매매예요? 처분권 있는 자의 매매이므로 민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시험 치다가 지문 보면 그런 것들이 세세히 나오니까 지금 미등기 취득자가 정의 봐.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하고 점유하고 있어. 등기 없이 이사했어. 등기 없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사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러? 이름을 뭐라고 정의해? 시험에서는 배워요. 미등기 취득자.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자는 등기 없이 목적물을 넘겨받은 자를 말한다. 단순히 잡아. 단순히 매매만 한 사람이 아니고 매매해서 대금을 지급했더니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미등기 취득자. 이해했나? 그 사람을 물어본다는 거야 시험에서. 그럼 일단 미등기 취득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이때 매매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은 가백이 있지 지금. 근데 을에게 처분권이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사실상 처분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을이 병에게 매매계약을 하면 이 매매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요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 나오니까 외우라고 이렇게 타인 권리 매매. 이게 갔나? 그래서 그 사람을 미등기 취득자 이 사람 할 거라고 이 사람. 시험 할 때. 그럼 미등기 취득자는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 갑을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순서를 보면 대금을 지급했더니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줬어. 그래서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그러면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자야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야. 등기해야. 그럼 여기서 지금 등기부를 보면 이렇게 와야 돼. 1번 소유자 가백에서 2번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그다음에 접수 날짜 1월 5일, 그리고 등기 원인은 매매, 그다음에 소유자 을 배워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 세 가지를 기재하지 않습니까? 성명, 주소, 그다음에 주민등록. 그러면 주소가 정확한지 안 한지 첨부 서류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주소 정보, 주민등록 번호가 정확한지 안 한지 주민등록 번호도 첨부 서류로 제공해야지. 그래야 등기소에서 이렇게 기재해줘. 주민등록 번호를 입증할 수 있는 첨부 정보, 주소 정보, 주민등록 정보. 그러면 등기 명의인으로 기재되는 사람은 최초의 등기 명의인으로 기재되는 사람은 주소 정보, 주민등록 정보 제공해야 돼요? 해야 되지. 최초로 등기 명의인으로 기재되는 사람은. 등기법에서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떨어지고 오냐? 어쨌든 간에 소유자를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사람들의 주소 정보, 주민등록 번호까지 쓰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올 수 있는 첨부 정보를 제공해요. 이렇게 되어야 소유자인데 소유권 넘어왔지 이렇게 해야. 그럼 그렇게 하려거든 이렇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해야지. 이렇게 등기. 근데 이렇게 소위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람은 등기관이잖아. 등기관이 해달라고 공동 신청하잖아. 이렇게 하려거든.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기재해달라고 등기부에 기재하려거든. 여러분들 등기 절차의 개시는 신청하잖아요. 신청. 다시 신청. 그러면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관은 무조건 접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무조건? 도둑놈이 와도? 그래, 신청 접수 받을 의무가 있어. 접수 받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심사해야죠. 실질적 심사요, 형식적 심사요. 형식적 심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기부에 기록하고 사인하잖아요. 내가 등기했다라고 사인하는 것을 교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등기 소유권이 요상 기록이 되면 언제 효력이 생겨? 접수할 때로 이렇게 접수한 날짜로 효력이 생긴다. 이 법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신청하려거든. 여기서 신청서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기 신청서에. 근데 우리 여기 배우는 게 아니고 신청은 공동 신청해야 되므로 등기소 가자 하는 자격을 여기서 등청이 생겨. 등청. 등기소 가자 하는 권리가 등기 청구권. 그러면 우리 불권법에서 민총에서는 부효사례 해결책 5단계를 알면 다 해결이 되는 거고 불권법에서는 등기 청구권이 50%를 차지해. 등기 청구권이 50%를 차지한다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이 불청이냐 채청이냐 알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등기부에 등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보자.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매수인은 요때 소유자가 되지. 그럼 요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소 가자 하는 등청은 불권이 있는 자야 없는 자야? 없는 자이므로 불권 없는 자가 등기소 가자고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간단하게 기초를 좀 설명해 주자. 간단하게 재산권의 종류와 그 행사 여러분들 이미 어딘가 다 기록돼 있어. 어딘가 다 기록돼 있고 찢어버려서 그렇지. 지워버려서 그렇지.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노트에 다 있어. 재산권의 종류에는 우리가 배우는 재산권의 종류에는 크게 물권 또 채권, 물권 채권 말고 또 다른 재산권 배우고 있나요? 없잖아. 그래서 물권의 재산권의 종류에는 이렇게 있고 행사 방법은 자, 물권은 지배해서 행사해, 청구해서 행사해. 물권은 직접 지배한다 배우잖아. 사용 가치를 직접 지배한다. 부한 가치를 직접 지배. 그래서 사용 가치를 직접 지배함으로 갑이 사용 가치 지배권을 을에게 넘겨주는 걸 설정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전세권자가 직접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 수선을 전세권자가 해야 돼. 소유자가 해야 돼. 그냥 직접 지배권을 넘겨주니까 전세권자 네가 유지 수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배해서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채권은 청구해서 행사한다. 청구권. 그다음에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또는 일방 계약을 체결한 일방은 타방이 자기 채무 이행 없이 맨입으로 와서 요구하면 덜컥 줘야 돼. 거절해야 돼. 항변권 이런 게. 그다음에 권리자는 때로는 일방적으로 권리를 형성케 할 수 있는 형성권 있잖아요. 그렇게 행사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형성권, 항변권, 청구권, 지배권 다 같이 취소권, 동시행 항변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직접 지배권. 그래서 물권은 지배해서 행사한다고 하고 채권은 청구해서 행사한다고 그래요. 항변권은 다 있어. 다 있다고. 그런데 청구권 중에서 오늘 배울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여기 청구권 보여 안 보여? 보여.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래요. 거요. 그러면 이 청구권이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런 권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권리는 이것에 의존하는 이 네 가지의 권리는 재산권에 의존하는 종된 권리야. 종된 권리. 다 같이 종된 권리. 그럼 이걸 왜 구분하냐면 우리가 배우는 재산권은 전부 양상대포 할 수 있지. 양도, 상속, 대위, 포기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형성권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1번 봐. 1번. 스피드 체크의 1번. 어느 하나 문제 풀어주려고 기초가 튼튼해야 돼. 스피드 체크 1번 보셨나? 거기에 맨 위에 보면 한번 여보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재물포 가서 짚어먹고 면제해 주었다. 그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요. 거기다가 권자 붙이면 형성권이 되는 거야.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 권 붙이면
그럼 형성권 나오잖아. 한번 써봐. 거기다 형성권은 오른쪽에다가 형성권은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 그러면 시험에 종된 권리라고 안 나와 절대. 어째서 이걸 알아야 되느냐면 양도할 수 있느냐는 맨날 나오거든. 이걸 알려고 그래. 그러므로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형성권의 대표적인 게 취소권이니까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어. 그걸 알려고 종된 권리야. 그런데 양도할 수 있는데 취소권만 양도해. 함께 양도해야 돼. 종된 권리는 주와 함께 양도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줘야 돼요. 함께. 그러면 취소권도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나요? 취소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대위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오해. 그냥 99%가 다 오니까. 취소권도 포기할 수 있어요? 있지. 취소권도 상속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지. 이걸 다음 주에 배울 취소권도 특정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취소권의 특정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거기다 놔둬보고 여러분들 요약집을 또 한 번 봐. 요약집에 기본 지식을 배우니까 아따 너는 너무 왔다 갔다 한다 하지 마셔. 어떻게 해야 돼? 참 친절하다 해야지. 44쪽을 봐. 44쪽. 교재 44쪽에 3번에 취소 보이죠? 위에서 3번에 취소 보여? 그리고 취소권자 밑에 취소권자 1번에 기억, 니은 나오나? 니은 한번 봐.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인정되지? 이 말을 알아들으려고 시방 이거 떠드는 거야 내가. 이 말 알아들으라고 떠드는 거라고. 뭔 얘기냐면 특정 승계가 양도야. 특정 승계의 표시가 양도라고. 그러니까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어. 그럼 취소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특정 승계인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근데 취소권만 팔아먹을 수는 없다. 왜? 이것은 무슨 권리무로? 그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함께 팔아먹을 수 있어도 그냥 이것만 팔아먹을 수는 없다. 그렇게 기억해. 그렇게. 자, 형성권의 대표적인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권 붙임의 형성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다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그런 것들이 물어보는데 꼭 취소권 한 문제가 나오잖아 단독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게 취소권에서 한 문제 나오는 지문 중에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 하나.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문이니까. 그러니까 취소권도 양도할 수는 있지. 근데 함께 양도해야 돼? 따로 양도해야 돼? 그러면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있을 수 없다. 이유는 종된 권리니까. 종된 권리. 그럼 함께 양도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기억해? 취소권도 형성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페이지로 다시 가봐. 스피드 체크. 스피드 체크에 여러분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그래서 취자의 취소권의 대표적인 건 형성권이야. 취소권에. 일단 그 정도만 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청구권도 주된 권리요. 종된 권리야. 종된 권리. 그러면 이 청구권 중에서 우리가 꼭 나오는 게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청,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청 이렇게 공부해야 돼. 지금 이거 배우니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도 양도할 수 있나요? 있지. 물권적 청구권도. 근데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해. 함께 양도해야 돼. 이제는 실력이 좀 늘어가야 돼. 자, 여러분 다 물청도 분리하여 양도해. 함께 양도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52쪽으로 가봐. 52쪽 갔더니 물권적 청구권 나오나? 그럼 여러분들이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 얼른 이 그림을 좀 그려놔봐. 머릿속에. 이걸 그려놓으면 머릿속에 그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여기 있고 이것은 종된 권리고 우리가 배우는 건 재산권이고 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하면 분리하냐 못하냐 항상 나오니까 물청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말이야 중대한 권리. 그래서 거기 봤더니 1번에 동그라미 1번 봤더니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맨날 물어보면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우리 시험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신이 시끄러우니까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하나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뭐요? 따로 국밥이 가능한 게 지상권만 틀려. 그런다 분리하여. 야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99%가 없다. 없어. 근데 분리하여 나오는 게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도 우선 변제권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어. 그런데 우선 변제권만 분리하여 양수받는 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지. 누구요 그게?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자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만 양도받아도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있어. 그게 분리하여.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한 개 있어 지상권만. 그리고 특별법까지 하면 2개 나와. 특별법까지. 지상권은 지상물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만 분리하여 양도받은 사람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금융기관. 그러면 금융기관이 아닌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채권만 양도받은 사람도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 해야 돼, X 해야 돼. X. 그래서 분리하여 나오면 중요한 건데 그냥 지나가면서 한 거야 그거. 그러면 청구권에 등기 청구권이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면 물청,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청. 이 2개만 기억해. 물권 있는 자, 물권 없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제 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했을 때 매수인이 요 상태에서는 요 상태에서 등기 신청으로 가자. 이 상태에서 매수인은 채권자의 지위만 있잖아. 채권자. 그 상태가 되어야 소유권자 되니 이때 매수인이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자 되려거든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러려거든 공동 신청해야 되고 그러려거든 공동 등기 신청하러 가자. 공동 신청으로 가자가 등청 아니야. 등청. 물권 있어 없어? 없지.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영 내가 집안이 시끄러워서 머리에 안 들어가면 물권적 청구권 한 개만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 한 개만 62쪽. 집안이 시끄러서 등기 청구권이 물청인지 채권이 구별 못하고서 한 개만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 그것도 62페이지를 봐. 62페이지에 봤더니 맨 위에 등기 청구권의 종류 나오죠. 맨 위에 다시 채청, 물청, 오른쪽에 물청 있잖아요. 하나만 외워. 우리 맨날 배웠던 다리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 시 헌자의 등청만 물청이야. 이거 한 개만 외워. 뭐 20개나 되냐.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게 한 개만 외우라고 한 개. 나머지는 무효취소 해제한 자가 아니면 다 채청으로 몰아버려. 그럼 힘이 없으니까. 해제한다. 무효취소 해제한 자. 무효취소 해제한 자의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물청. 그럼 매수인 여기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그럼 이걸 따지는 이유가 물청은 이제 따지는 이유가 우리가 재산권의 공통적인 게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자면 걸리고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청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소멸시효에 안 걸리고 채청은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면 이제 이때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은 채청이죠.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걸려야 되는데 이 채청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권리 행사하면 안 걸리거든. 행사하면.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 판례는. 그러므로 점유하고 있는 자의 등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등기 청구권 더욱이 이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를 병에 팔았어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 더욱이 팔았어도 소유자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게 물어보니까 엄청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기 청구권 생각나? 등기 청구권 나오면, 청구권 나오면 얼른 등기 청구권 나오면 등기를 중요한 거예요. 청구권이 중요한 거야. 등기가 뭘 중요해? 청구권이 중요하지. 이렇게 청구권. 그 청구권 나오면 물권자가 청구하는가, 채권자가 청구하는가 외워야지. 물권자가 청구하면 불청,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청. 그럼 미등기 취득자는 물권 있는 자야, 없는 자야? 이거 64페이지를 펴. 64페이지에 미등기 건물 취득자, 미등기 꼭 여기는 건물이라고 썼지만 미등기 토지일 수도 있어.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하면 돼. 미등기 다시 미등기 취득자. 미등기 취득자와 소유자와의 법률 관계를 배워.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맨날 물어보는 게 지금 현재 등기를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아직 등기가 안 되었을 때도 소유자는 갑이야 여기서. 그러면 갑도 죽었고 을도 죽었고 갑의 상속인 갑 다시 을 상속인 다시가 있을까? 그래서 갑 다시가 소유자로서 상속인에게 토지 내놓으시오라고 물청 행사하겠지. 배워본다. 소유자는 지금 현재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소유자가 나오면 그냥 소유자는 자기 물건 점유하는 사람에게 자 외워요. 소유자는 지금 이 갑 다시가 상속인인데 갑 다시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점유는 을 다시가잖아요. 그럼 이 점유자는 자기 물건 점유에 타인 소유 물건 점유에 아니 타인 소유 물건이지 등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무슨 자기 것이요. 다시 타인 소유 물건 갑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외워요. 소유자는 자기 물건 점유하는 사람에게 불부손이 있다. 이런 짓 하려고 그래 이놈이. 소유자 소유권에 의해서 물청 행사한다고. 그러면 을은 덜컥 내줘야 돼? 거부해야 돼? 이제는 대금까지 다 주었고 목적물을 넘겨받았으니 너는 소유자가 물청 행사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배웠어? 점유할 권리라고 배우지 않았냐? 점유할 권리. 버틸 수 있는 권리를 점유할 권리라고 그래. 그러므로 미등기 취득자는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덜컥 내놔야 돼. 점유할 권리가 있어. 돈까지 다 주었는데 또 내더라고. 말이 안 돼.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에게 물청 행사해 못해. 더욱이 이렇게 팔았어도 정에게도 물청 행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나 전득자에게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꼭 하나 지문이 들어가. 단골 지문으로. 그래서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봤더니 점유할 권리 나오지? 한번 읽어봐. 해설 시작. 미등기 건물의 취득자나 그 전득자는 매도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에 대하여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즉 점유할 권리가 있지. 말해서 여기 봐. 을이나 병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여 침해하는 자가 아니야. 돈 주고 지금 다 받고 넘겨받았는데 침해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청은 언제 행사하냐면 물청은 물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행사를 해. 침해하는 자. 근데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미등기 취득자로서 점유한 사람은 침해자가 아니지. 그래서 소유자는 미등기 취득자에게 물청, 부청, 손청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등기 취득자의 경우에는 물부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이 있잖아요.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그래서 양가를 2번 봐. 등청의 소멸이요 불소멸이요. 그럼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 나왔잖아. 등청은 물청, 채청. 무효취소 해지 아니면 채청이요. 그러니까 채청은 원래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야 돼? 걸려야지. 근데 이 사람은 점유하고 있죠. 권리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세트로 외워. 한번 읽어본다. 비등기 건물의 취득자나 시작. 취득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해서 점유를
즉 이 사람이 미등기 취득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안 걸리고 더욱이 점유를 이전해 주었어도 안 걸린다니까. 이전해 주었어도. 만약에 중요한 것은 미등기 취득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점유를 뺏겼다면, 상실했다면 그때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상실했다면. 여기는 상실한 거예요. 지가 알아서 이전해 준 거예요. 알아서 이전해 준 거지. 예,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경우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매수인이 점유의 침탈 등으로 점유를 뭐 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실하고 이전은 다르니까 그 말 표현을 이해해야 돼. 아, 상실은 의사에 기한 거야, 의사에 기하지 않은 거예요.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가 넘어간 것을 상실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소멸시효가 진행, 두 개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는 점유 상실, 침탈은 잘 안 물어보더라고. 다른 장소에 물어봐. 그렇지만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또는 이렇게도 물어봐. 점유를 이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도 이렇게 막 두서없이 쓰거든. 침탈이 아니라 점유를 이전하여 상실한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은 뺏긴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점유를 이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다 같이 점유를 이전하여 상실, 침탈하여 상실 두 개 구별하셔. 침탈하여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네가 스스로 이전해서 상실한 경우에는 안 걸린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우리 지금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침탈을 했어. 그럼 소유권이 없지. 그래서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는 일단 점유권이 있나요? 제3자의 침해 시에는 여러분들 양가로 3번을 봐. 제3자의 침해 시에는 소물청을 직접이요, 대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위 하면 그냥 하나 하는 거예요. 대위 나오면. 그래서 우리 시험은 물권적 청구권도 물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O 해야 돼, X 해야 돼. 우리는 무효등기 해결책 3자 요거다 3단계. 채권자는 대취 있다. 그거요. 이거 채권자는 대위할 수 있다. 3단계에서. 그래서 제3자의 침해 시 1번 미등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 시 미등기 취득자는 소물청을 직접이요 대위요 대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등기 취득자는 이제 네모처 점유권의 기한. 지금 미등기 취득자는 점유는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해서는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잘 봐야 돼. 점유권에 기해서는 직접, 소유권에 기해서는 직접이요 대위요 대위 이렇게 두 개를 잘 비해요. 점유권에 기해서는 직접, 그 다음에 대위. 있나? 그러면 여기서 자 미등기 취득자가 이 상태에서 등기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팔아먹으면 여기는 타인 소유의 권리의 매매요. 타인의 권리 매매가 아니야.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의 매매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 이 질문이 꼭 하나가 들어가. 처분권이 있다 그 말이야. 이 사람에게는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있으므로 미등기 취득자가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매매했을 때는 그것은 자기 권리 매매로 보는 거지 타인의 권리 매매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4번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이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철거할 수 있어. 철거. 법률상 처분권이, 여러분들 법률상 처분권이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한데 광의의 개념은 우리가 부담행위다 처분행위다 나눌 때는 매매는 부담행위야. 근데 넓은 의미에서 매매는 처분행위로 가버리는 거야.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거기에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나오나? 거기는 타인의 권리에 매매에 해당하지. 네모 치는 거야.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즉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그런 뜻이야.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또 2번 자체도 외워놔야 돼.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등기 없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여기 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해. 을이 무단으로 신축해. 그리고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을 병에게 팔았을 때 토지와 상관없이 건물만 놓고 따져야 돼. 지금 이 병은 건물 신축자로부터 매수했잖아요. 이 사람이 미등기 취득자요. 건물만 놓고 따지면 됐나? 그럼 이 미등기 취득자가 토지는 따지지 마. 건물을 나중에 헐고 새로운 집을 짓고자 한다면 건물 신축자가 지금 소유자야. 법률상으로는. 그 사람이 허락 얻어야 돼. 허락 얻을 필요 없어. 얻을 필요 없지.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토지에 이 X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으므로 갑은 무단 신축자에게 건물을 철거하라 할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이놈은 없어졌어. 그럼 미등기 건물 소유자에게 야 철거하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할 수? 없기는 여기 철거. 미등기 건물 소유자는 사실상 건물 헐 수 있다면서. 아까 여기는 밑에는 보지 말고 건물을 헐어버리고 싶으면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지 마음대로 헐어버릴 수 있어. 그것을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이런 말을 쓴다. 네모쳐 거기다 사실상 처분권. 사실상 처분권이 건물 철거를 가리켜.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꼭 나오는 게 이게 공식 아니야. 이건 30년 동안 나오고 있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여 병에게 임대하였다. 병에게 매수하였다. 30년 동안.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축조하여 매매하였다. 임대하였다. 임차인에게는 건물 철거하라 할 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라 소제기하면 너는 청구 취지가 잘못되어 있어. 상대방이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이 잘못되어 있어. 임차인이 어떻게 건물을 철거하냐 남의 물건을. 임차인이 철거해야 돼. 소유자가 철거해야 돼. 건물 철거 소송은 소유자에게 제기해라. 그래서 청구 적격이 잘못되었으니 너는 패소해.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고 미등기 취득자예요. 그럼 미등기 취득자에게는 번지수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으니까는 원고 적격 또는 피고 적격, 당사자 적격이 합치되므로 너는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해야 된다. 이해 갔나? 이거 봐. 4번에 2번을 외워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 네모 쳐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 등기 없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네모 쳐봐.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지금 등장인물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 한 사람, 타인 한 사람, 양수한 자 세 사람 나오잖아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은 등장인물을 파악을 잘해야 돼. 그러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 반환 청구,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제3자인 미등기 취득자이다. 토지 내놓으시 하는 사람도 미등기 취득자이고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도 미등기 취득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이 사람에게 토지 내놓으시오. 그리고 건물 철거하시오. 그러므로 자 미등기 취득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자, 그냥 여기 빼고 을이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 없이 살고 있다가 병에게 팔아서 병이 미등기 이제 점유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병이 건물을 철거하고 싶으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 얻어야 돼. 얻을 필요 없어.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지금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 을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근데 이 병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을의 승낙 얻어야 된다. 그렇게 안 나와. 그러면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 갑의 토지에 시험 문제가 을이 무단으로 축조해서 병에게 팔아서 병이 미등기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가 그걸 묻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가버렸잖아 없이.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철거 청구하면 번지수 맞은 거예요? 잘못 맞은 거예요? 당사자 적격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철거해야 돼. 이렇게 내는 거지. 물어보고 허겄냐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저거 30년 동안 나왔는데 내가 모른다면 공부해 이제. 그래서 물권법에 딱 들어가면 소유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물어보고 소유자와 지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과 관계가 100%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소유자와 내가 써놨잖아. 제목이 다시 소유자와 위치와의 관계. 근데 지금 소유자의 입장을 보는 게 아니고 미등기 취득자 입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지휘 시리즈 외워놓다 보니까 머릿속에 잡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건물을 우리 신축해서 병에게 팔아서 병이 미등기 취득자로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을 아니야.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 법률상 소유자 을이지. 그럼 을의 채권자가 채무자 을에 대하여 빚을 받을 것이서 강제집행을 한단 말이야. 강제집행을 해. 그럼 이 병이 접근 금지 내 것이니까 못 온다. 할 수 없어 이게. 여기까지가 시험이네. 그래서 진짜 건물 소유자의 채권자가 갑의 채권자가 갑 소유의 건물을 강제집행하면 을은 미등기 취득자야. 미등기 취득자는 내 것이니까 흔들리지 마시오라고 이의 제기하지 못한 여기까지가 시험 나오니까 그래서 잘 외워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줄로 외워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줄로 외우기가 스피드 체크를 한번 보죠. 그것이 어디 있느냐면 4번이야. 4번 스피드 체크에 4번 찾았나? 자, 외워본다.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전불소 대처 있고 이의제기 없다. 여기 4페이지에 좋은 자료를 주었어도 어디 다른 데 하지 말고 여기나 잘 봐. 4페이지 보니까 4페이지에 몇 번이야? 4번. 4번 봤더니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나오죠. 오른쪽에 1번에 다 같이 전불소 대처 있고 이의제기 없다. 요 말을 이해하겠나? 점이 뭐예요? 점유할 권리. 불소가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거 물어보니까 소멸 여부를. 전불소. 그 다음 여기 제3자가 침해오면 직접 해야 돼? 소물청을 대위해야 돼? 그래, 대위할 수 있어. 대위 있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할 수 있는 자격 있어요? 처분권 있고 타인의 권리의 매매 아니요. 타인의 권리 매매 아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3자가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비제기여지 못한다. 그렇게 외워놓으면 여러분들 몫이야. 이제 외워본다. 전불소 대처 있고 비제기 못한다. 이해하셨어요? 전불소 대처 있고 외워놔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문제 풀어보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나오면 틀려야 돼. 이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틀려가지고 뭐 잊어먹었네 어쩌네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아니요. 그럴 거 아니냐 그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2만 등 안에 못 들겠구나. 그래서 죽도록 외워야지. 어떡하냐고. 따라오고 못 따라오고 지금 없어. 지금 여러분들 문제 1번 봐. 오늘 나와드린 거. 오늘 나와드린 걸 봐. 네. 을은 병의 토지에 있는 갑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여 을은 병의 토지에 있는 갑소유의 건물을 을이 매수하여 이렇게 나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의 관계 매수에서 을이 점유하고 있다.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서류까지 교부받았지만 아직 을이 등기를 했어 안 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을은 병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의 건물을 매수했다. 이게 전형적인 사례 문제라. 첫째,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갑의 채권자 A가 강제 집행하면 지금 이 을이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 진짜 법률상 소유자는 갑 아니야. 법률상 소유자는 원시 취득자인 갑에게 있어. 그러면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건물을 돈을 다 주고 살고 있는 을은 접근하지 마시오 할 수 없으니까 빨리 등기해야 돼. 이 사람은. 물어보면 봐라.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하여 강제 집행하면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그게 이거 26회 문제 아니야 이거. 그럼 이것이 기출문제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휘 시리즈 20개만 외우면 그냥 딱 합격이야 이거.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주된 지식이 있고 부수된 지식이 있는데 등기 청구의 채청이냐 물청이냐는 이런 걸 알기 위한 부수적인 지식이야. 근데 동영상 보면서 채청, 나머지는 채청이고 물청은 무효 취소 해제한 자 하나 외우면 다 쉽거든.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30만 명이 5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주된 지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주된 지식이냐 그것만 해결하면 마치는 것처럼 하니까 복잡한 거 안 가르쳐 준다니까. 난 그 역할을 내가 해줘야지 어떡하냐고. 온라인상에 있는 놈들 유령이잖아. 그런 놈들 누가 책임지냐고. 여기는 모의고사 안 나오면 점수 봐서 안 나오면 여기 팀장한테 코 팡팡 씹어 와서 그냥 숨길 내잖아 이거. 마치 협박하면서 내가 함부로 할 거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팀장은 없다 없어 참고 해라. 내년에 가족이라도 더 보내라. 거짓말로 내년에 학원 문 닫을 텐데. 아니 일단 그럴 망정 말이야. 문 닫을 망정 내년에 일단 함부로 해가는 거 화난 거 잠재워야 될 거 아니야. 2번 X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고 있다고. 잘 봐. 지금 이 토지 때문에 병이 불법 점거 당하고 있대.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하나 참고로 점유권을 한번 가보자. 73쪽 문제 73쪽 보면 그 점유권의 성립에 양가로 1번 나오죠. 건물 부지의 점유자 나오나? 그거다 네모 쳐놓고 거기다 네모 쳐놓고 이것은 이건 부수적인 지식이지만 다른 내용을 알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지식이야. 그게 여기 봐. 지금 이 X 토지와 건물 소유자, 자 여기서 토지 소유와 위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1번 읽어본다. 자 여기보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부지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병 X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부수적인 지식이니까 네모 쳐놓고 잘 외워놓으시라고. 이제 토지는 X 토지와 X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Y 건물 소유자는 을일 때 건물 부지의 점유권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 건물 소유자에게 있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지. 그러면 소반청 하겠잖아. 소반청.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하겠지. 그때 대상이 을이냐 갑이냐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소유자는 누구에게 소반청하라고 해서 토지의 소반청은 건물 소유자인데 이 사람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건물 철거 지금 2개 해야 돼. 철거. 그래서 그거 보자. X 건물로 인하여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X 건물을 병은 을에게 지금 토지 내놓으라고는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출제위원들이 을에게 토지 내놓으시오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해. 그것도 토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 아니요 하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싸움이 붙을까 봐서 이의 제기할까 봐서 못해. 그래서 을에게 토지 내놓으시오. 우리 나 같아도 지문 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한다니까. 토지 내놓으시오. 청구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여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 미등기 취득자지. 미등기 취득자에게 토지 내놓으시오. 소제기할까 봐
문제 낼까 말까 하는데 사법시험은 여러 번 나왔어. 어쨌든 이 을에게는 건물 철거 없이 할 수는 있어 없어? 그것만 물어보는 거야. 철거 이렇게. 토지 반환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 어쨌든 토지 내놓으시 오면 그것도 오해해야 돼. 토지 내놓으시 오면. 그래서 경은 경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미등기 취득자가 건물에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있어 없어? 아니 전불소 대처 이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으니까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한다. 그걸 이해해 줘야 돼. 여러분들이 대처할 때 처분권이 이렇게 있으니 병은 철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아니 전불소 대처 아까 여러분들이 미등기 취득자는 점, 또, 대, 처, 그다음에 이의제기 없다. 그럼 저기는 지금 어디 물어보고 있어? 처분권 물어보고 있잖아. 어디 물어보고 있는지를 적용시켜야지. 선불소 대처 있고 이의제기 없다. 담배 한 대 씩 피고 오지 말고 그 질문이 이 질문이 어디를 물어보는지 이해해 놓으면 절대 안 틀려. 3번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이 건물에 방해하는 자에게 을은 점유권에 기하여 있네. 소유권에 기해서는 아니잖아. 점유권에 기해서는 직접 할 수 있어. 맞네. 점유권에 기해서. 4번. 을은 갑과 건물을 매매했고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여기다 인도 전, 인도 후 우리 과실수취권 한 문제 꼭 나오잖아 이거. 여러분들 이 과실수취권은 40문제 중에서 한 지문이 3개, 4개는 들어가. 임대차에서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과실수취권 청산금 지급 후에는 과실수취권을 채권자에게 취득한다 막 물어보니까 주의. 인도 후에는 누가 취득해? 매수인. 그렇지? 매수인이 과실수취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물어봤네. 마지막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종하여 갑은 종에게 목적물 내놓으셔 할 수 없다. 이것은 뭘 물어봤어? 1번 미등기 취득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걸 물어봤어. 5번이 틀렸지? 해결해야 돼 이제. 2번 을은 갑소위에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탁 나오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 갑이 을에게 팔았고 을이 병에게 팔았을 때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미등기 취득자이고 그리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중간생략 등기도 같이 물어봐. 중간생략 등기.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등기는 했어 안 했어요? 이 상태지. 1번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맞아? 불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번 여기서 병이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을 때 갑은 병에게도 목적물 내놓으셔 할 수 없다.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 없어. 세 번째 착오로 X 부동산이 아니라 갑 소유의 Y 부동산이 착오로 X 부동산이 을의 명의로 등기돼야 되는 실수로 Y 토지에 대해서 등기되었지? 이것은 우리 5표시 무효의 원칙. X 토지에 대해서 사고 팔기로 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했는데 Y 토지로 등기되었다면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 흔적이 없지. 3번에다가 메모해봐. 3번에다가 합의 후 착오로 인한 5표시 합의 후 착오로 인한 5표시 이렇게 나오면 합의 후 착오로 인한 5표시 이렇게 나오면 5표시 무효의 원칙은 몇 단계로? 3단계로 해결해야 돼. 3단계로. 첫째 1단계는 합의는 확정 무효.
합의는 확정, 무효. 사고로 인한 오표시는 불성립이지. 불성립, 계약의 불성립. 그 다음에 합의 후 오표시 해놓고 합의 후 착오로 인한 오표시 후 등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거 3단계. 그럼 이 등기의 효력은 계약이 불성립이므로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럼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 무효등기 그러면 제3자는 절대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고로 X 부동산이 아니라 갑 소유 Y 부동산이 을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면 이것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엇이 돼? 무효. 세 번째, 지금 갑의 땅을 을이 사서 병에게 팔아서, 근데 을이 X 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갑을병 간에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지. 합의. 그러면 중간을 건너뛰고 3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최종 매수인은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지. 있는데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매수인은 직접 올 수도 있고 대위할 수도 있고. 맞아? 이거보다 직접, 대위. 그러므로 3자 간에 등기 이렇게 해주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소멸은 틀렸지 않아서 4번이. 이따가 배울 거예요, 바로. 이거보다 최종 매수인, 직접 또는 대위. 그러므로 중간 매도인의 등청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번이 틀렸고, 5번.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하여 갑을 간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합의를 해놓고 갑을 간에 매매대금을 맨날 나오는 게 이렇게 숫자 간에 합의해놓고 등기해주기로 합의해놓고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면 인상분 줄 때까지 갑은 병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 할 수? 그럼 이게 인상분 줄 때까지 갑은 병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 하는 권리가 무슨 권리야? 동시행항변권. 아까 항변권이야, 거절권. 그럼 이 거절권을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5번은 거절할 수 있다 밑줄 것이고 동시행항변권이야.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지. 지금 동시행항변권을 물어봤던 거예요. 골고루 다 물어봐. 자, 이제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를 하나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면 요약집 스피드 체크 있죠? 그냥 중간 생략 등기를 하려고 그래. 중간 생략 등기 스피드 체크 보면 6번이다. 4페이지 6번. 자, 여러분 합의 있으면 직접 있고 대위 있다. 합의 없으면 직접 없고,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절대 없어. 통지 있어도. 그리고 대위는 있지. 그래서 쉬었다가 중간 생략 등기 공부.